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부조교 김재민입니다. 김현균입니다. 10월 28일 서울 토요경마 UCC 방송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변수 요인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주들이 많은데요. 해당 경주에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균 의원 토요일 승부처는 5경주와 10경주 두 개 경주를 선정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재민이 이제 8경주, 예, 8경주, 12경주, 12경주. 네, 두 개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마필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잠재력 평가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새벽 조교 시 변화가 좀 많았던 마필들을 노려볼 만한 경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조교 시에 이제 가장 좋게 본 마필이 1번마 라온 프로센스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약한 구보 탈 때는 약간 끕니다. 구보 탈 때 국산 4등급 라온 위너와 병합하는데 오히려 앞서는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 마필이 매니피 자만데요. 이번 경주에서 인기 순위에서는 좀 밀릴 겁니다. 주행심사 모습 보면은 이 마필보다 세 보이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벽 조교 시의 변화가 많았던 마필이다. 저는 그래서 1번마 라운 프로센스를 대가리로 잡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김현균 의원 대가리 뭐 잡았어요? 저도 이제 배당마를 축으로 잡았는데, 네. 1번마 라운 프로센스는 2착 잡았습니다. 저는 2착 잡았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세게 본 말이 6번마 세딕시. 6번마 세딕시. 예, 이건 이제 주행심사 이후에 지난번 데뷔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1200이었죠 데뷔전.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동화 기수가 훈련을 했어요. 근데 채찍 반응이 굉장히 아주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바로바로 즉각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뭐 뚜렷한 강마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6번마 세딕시 이동화 기수 스타트를 항상 좀 늦발하는 염려를 갖게 하는 그런 기수인데 출발만 잘 해준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필은 이제 밀어서 중속을 내는 마필인데 편성을 보면 이 마필도 사실 자리 잡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잡은 마필이 4번마 베티나예요. 베티나. 예, 요거 이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는데 마필이 이제 뛰려는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조교자가 시종 제어하는 모습이 반복됐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힘이 좀 많이 찼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말이 이제 뛰려는 의욕을 보이기 때문에. 예선 4등급 대한천하 요 마필과 병합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대봉황하고도 병합을 하는데 어쨌든 뭐 파트너를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조교를 시켰는데 전반적인 느낌은 상당히 파워풀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1번마 라온 프로센스, 4번마 베티나 조교 우수마 두 마리만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 필만 더 설명을. 저는 이제 좀 전에 6번마 세딕시를 말씀을 드렸고, 7번마 가나도라가 데뷔전인데, 이 마필이 굉장히 싹수가 있어요. 일단 뭐 포인 마필 치고는 발스임도 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발스임이 부드럽고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소속조 마필들 삼두가 같이 병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국산 6등급 OJ 확답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을 계속 해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망아지다 보니까 이런 뭐 길을 또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망아지가 데뷔전에 나서는 말들 중에서도 길을 잘 모르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병합을 실시를 했던 그런 말인데
김영근 기수를 올려놨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승부 의지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죠. 판단을 해요. 의지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7번마 가나도라 기본적인 또 싹수를 보유한 말입니다. 네. 현장 상태만 양호하다면 배팅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주목을 받는 마필은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새벽 조교를 보는 입장에서 변화가 좀 많았던 마필. 그렇죠. 예, 두 필씩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1300m 과연 어떤 마필을 점수를 많이 줘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그래도 게이트 2점의 1번마 KN블루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저는 머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뭐 요거는 지난번에 1400은 워낙 또 잘 뛰었습니다. 네. 잘 뛰었고 마체가 이제 500kg가 넘는 그런 그 거구의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조항이 1.5kg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무난히 이런 정도는 이겨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번에 사실 뭐 여력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뛰고 이제 계속 더 좋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죠. 새벽적의 모습 보면 국산 5등급 장산제국 그리고 국산 4등급 인본 챔프 요마필들하고 이제 다중병합을 하는데 그렇죠. 내 측에서 제가 볼 때는 앞서는 걸로 봤어요. 걸음이. 그렇죠. 앞서 나갔던 그런 걸음이에요. 예, 그래서 걸음은 분명히 더 좋아지고 있다. 예,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상대만 1순위 뭘로 봤습니까? 5번만 에클레어 뷰티죠. 이 마필은 이제 그 강한 상대들과 여러 번 실전을 치러봤고 네. 요 마필 제가 예전에 7월 9일 날 그때 좀 선행감을 돌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 입상에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난 뭐 경매마 특별 경주에서도 역시 뭐 선행을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워낙에 상대도 강했고 강했죠. 못 뛴 건 아니에요. 못 뛴 거 아니죠. 못 뛴 건 아닌데 상대가 좀 강하는 바람에 아쉬운 3착인데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또 발빠른 아주 뭐 빠른 선행만은 없어요. 네. 뭐 밀어서 그냥 뭐 선행을 나갈 마필은 있는데 의지만 보이면 보장되어 있는 선행 그렇죠. 같아요. 5번마 에클러 뷰티가 밀어 제낀다면 그냥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1300m이지만 5번마 에클레어 뷰티 강자들과의 그 좋은 경험이 이번 경주에서는 또 역시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호가 대길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겠죠? 1호가 대길로 갈 것 같은데 타자는 없다. 전개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그렇죠. 삼복승 노릴 만한 거 한 마리만. 저는 이제 10번마 윈드파워인데 요게 아직까지는 뭐 13번 뛰는 동안 입상은 없는 말이에요. 네. 근데 요게 기본적인 또 순발력이 있고 꾸준히 또 착순진행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3착, 삼복이라든지 3쌍 아니면 뭐 복연승식 이런 데는 충분히 활용을 할 만한 그런 마필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비인기마 중에서 네. 8번 나 정동지전. 정동지전. 이게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정동지전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훈련 강도를 좀 높인 마필이에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지난번에 기승을 이제 계속 쭉 하다가 요번에 최범현 기수로 기승 기수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죠. 화이팅만 보인다면 3차권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한 네,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아직 잠재력 평가 좀 이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눈에 띄는 마필이 한 필이 있어요. 저는 2번마 팔도대장. 그렇죠. 예, 요 마필을 대가리 잡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주행심사에서도 뭐 여유 있게 선행을 갔어요. 그러면서 뭐 중반까지 여유 있게 주행심사를 통과했고 주행심사 때는 뭐 일단 뭐 안쪽 게이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데뷔전은 2번 게이트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선행 강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교 때도 이제 상위군. 그렇죠. 스페이스타 내 측에서 팔도대장이 걸음이 가장 좋았어요. 같이 뛰었던 놈이 이제 캔덤 파워가 있어요. 스페이스타, 캔덤 파워 세 마리가 뛰는데 팔도대장이 가운데 딱
이제 자리 잡고 뛰는데 걸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팔도대장은 데뷔전이긴 합니다만은 보여준 걸음과 새벽조교 시의 싹수, 탄력 이 정도면 저는 여기서는 제일 센 말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 1순위 뭘로 보세요? 뭐 문세영 기수 기승하는 3번마 비기어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 겁니다. 이 마필도 530kg가 넘는 그런 말인데 걸음거리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 국산 6등급 아델의 꿈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뭐 등짝도 문세영 기수고 말 기본 사이즈도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는 2번마 팔도대장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OK 퀸 네. 국산 4등급이거든요. 그렇죠. 연마필하고 구보 타는데 대등하게 잘 따라가더라고요. 한 필만 더 봅시다. 저는 이제 4번마 오렌지 삭스인데 이건 이제 조금 인기권에서는 좀 밀려 있습니다. 그렇죠. 배당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완성도는 부족해요. 고개도 좀 약간 높고. 그래 코굴레를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페로비치 기수기 때문에 페로비치 기수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뭐 기승술에 있어서는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기수인데 훈련도 외산 4등급 행복을 찾아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일단 말의 그 걸음거리는 분명히 고개는 높지만 걸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번은 오렌지 삭스 요 마필이 의지만 있다면 한번 2번 팔도대장과 3번 비기어를 깰 수 있지 않겠나. 깰 수 있는 복병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인기 순위에서 밀리면 삼복성 고려를 해보셔도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주행 심사만 놓고 본다면 상대방들이 세거든요, 사실. 그렇죠, 세죠. 근데 이제 조교로는 나쁘지 않아요. 아까 이제 행복을 찾아 해산 4등급 마필을 하고 내측에서 여유를 보였고 또 국산 5등급 허니바로우즈하고도 병합하는데 여유가 있었고 또 라온 시리우스라고 이제 국산 미건 마필인데 이 마필하고도 뭐 보조해주는데 여유가 있고 그래서 주행심사 모습보다는 새벽 조교 변화를 좀 많이 보였던 마필이 4번마 오렌지 삭스란 마필이다. 복병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17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변수가 될 것 같아요. 1700을 경험해 본 말은 이제 5번마 파이어 딱 한 마리네요. 딱 한 마리인데 그거 뭐 꼴찌 한 마리라 그렇죠. 그것도 의미가 사실은 없죠. 그래도 보여준 걸로는 김영군 기수 기승하는 3번 베스트 미션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해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또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고 1300에서 가능성을 보였는데 일단 뭐 최단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1300까지는 경험을 해본 말이에요. 지금 이번 경주에 인기마로 자리하고 있는 말들이 1300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말들이에요. 근데 이제 세냐라고 이제 딱 질문을 던지면 글쎄요. 조금 이제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여기서 무조건 와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뭐 무조건 와 있는 말을 여기서 뭐 꼽으라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이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와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렇죠. 복병까지 이번 경주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변화를 좀 보인 마필들이 있죠. 그렇죠. 일단 뭐 1번마 뷰티풀 아시아는 2번 연속 지금 3착인데 굉장히 훈련량을 많이 늘렸어요. 장시간 700에 대비해서 이미 이제 1700에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1번 뷰티풀 아시아. 그래서 그러한 점이 좀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외곽의 12번만 늘 푸른 천하. 요건 이제 이동진 기수가 기승술이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기수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죠. 기승술이 좀 떨어지는데 훈련만큼은 또 열심히 했어요. 이동진 기수가 외산 3등급 지오스타 뭐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을 했는데 일단 마필 자체는 그렇게 확실한 승부기가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해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뷰티풀 아시아도 두 번째로 잡았는데, 그렇죠. 두 번째로 잡았는데 요 말이 청해마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3살짜리라 그런지 흰색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제 뭐 청해마들이 나이 먹으면 하얗게 되죠. 하얗게 이제 되는데 옛날에 아주 올백에 가까운 말이 올웨이즈 그레이. 올웨이즈 그레이. 그건 아주 수입력이 굉장히 좋았단 예, 말이죠. 그거는 김창옥 주교사, 이제 김창옥 기수가 당시에 오조의 박덕주 마마에서 예, 관리를 했던. 하던 그런 말인데 그건 진짜 이뻤거든요. 그렇죠. 팔이 하얘가지고 이뻤는데 어쨌든 요번에 뷰티풀 아시아 조금 변화를 보이고 있고 4번만 업데이트가 좀 문제마예요. 그렇죠. 요거는 진짜 뭐 믿어 못 믿어 하는 항상 조교 때 좋은데 실전에 들 나와요. 실전 가면은 예. 이상하게 또 덜 뛰는. 사이즈로는 딱인데 요번에가. 그렇죠. 예. 그래서 업데이트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3번, 1번, 12번 여기에 4번만 업데이트 요 마필까지는 관심권에 두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이제 현장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마필에 점수를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꼭 3번만 베스트 미션이 대가리는 아니다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실 경주가 바로 4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 11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김영균 위원 첫 승부 경주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오경주는 사실상 편성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경주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안쪽에 1번마 스위트리 휴머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팔리고는 있습니다. 얘도 그렇게 뭐 믿음감을 확실하게 주는 그런 축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경주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다녔던 추적 관리했던 네. 그런 말을 공략을 하는데 왜 그 마필을 공략을 하느냐 하면 그 말은 계속해서 편성을 쫓아다녔던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입상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냐 그런 걸 이제 쫓아다녔던 말인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좋은 편성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그런 말인데 이번에 절호의 찬스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승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노리기 위해서 승부처로 잡았고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마필이 인기권 아마도 5위 안에 들지 않는 보병권의 마필일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리고 싶은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노리는 말이 들어온다면 제대로 환수 받아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노리는 말, 또 추적 관리했던 말을 강하게 현장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인기 5위권만 넘어간다면 네. 대가리에 붙여도 뭐 10배는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번 경주가 더군다나 이제 혼전 경주라고 봤을 때는 대가리하고 들어와도 환수가 나오는데 뭐 인기 2위하고 들어오면 20, 30배 이상 나올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예,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5경주 김영균 위원 첫 승부 경주예요. 중배당 이상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6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제 월말경마 다운 편성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하는 경주들이 꽤 여러 또 있는데 6경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경주도 변화를 보인 마필 중에서 리처드 오브 뉴스테 요 마필이 이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을 만한 편성 같아요. 머리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4번만 리처드 오브 뉴스테는 지난번 데뷔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네. 그런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4번 리처드 오브 뉴스테 말 이름도 상당히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요 마필은 저도 세게 인정을 하는 조교도 좋죠. 훈련 좋습니다. 네. 김철호 기수가
16조 최봉주 조교사 마방에 이제 그 소속적으로 옮기고 나서 좀 요즘은 좀 잘 타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훈련을 하면서 말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입상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리처도 뭐 뉴스태 좋고 이제 상대마 1순위로 저는 1번만 핵항공모함 잡았거든요. 요게 이제 1000m나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공백 후에 출전해가지고 1200m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엄청 불었어요. 깜빡이 팔렸는데 실상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 풀빵이더라고 말이. 맞아요. 근데 요게 이제 다시 이제 최단거리 1000m로 줄여서 나왔기 때문에 1000m는 굉장히 재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얘는 뭐 중속도 나오는 마필이라 그렇죠. 그리고 종속 끝걸음도 상당히 힘이 있더라고요. 김정준 기수가 옛날에 같으면은 김정준 기수 타고 인기 실리면 좀 빼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의외로 참을 때와 스포트 타이밍을 많이 발전이 됐어요. 발전을 시킨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핵 항공모함 이번에 대길로는 안 가겠죠? 요거는 좀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배당이 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한필 또 보신다면 어떤 마필 보고 싶나요? 저는 이제 10번마 금캐라. 요것도 이제 단거리는 아주 뭐 엄청 강한 말이에요. 외곽으로는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마필 자체가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자기 걸음을 내는 말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린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겠고 일단 뭐 이찬호 기수로 교체가 됐다라는 점도 직전 경주보다는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제 금캐라 같은 경우는 조교 때나 예시장 상태가 활기가 좋은 그런 뭐 목이 활처럼 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고도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A적인 면으로 금캐라의 컨디션을 판단하면은 요건 오류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도 뛰는 말이 있고요. 또 예시장에서 늘어져 보이면 못 뛰는 말이 있고 또 예시장에서 활기가 딱 살아있으면 잘 뛰는 말이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금캐라는 그 컨디션의 변화를 안 보인다.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필 저는 3번만 메네팀 뮤직 요 마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는데 요것도 지난번에는 이제 선두권에서 초반에 좀 몸싸움을 하고 깨졌다고 보거든요. 요 마필은 이제 몸싸움을 좀 피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마체가 이렇게 탄탄한 말이 아닙니다. 440km 밑에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뭐 440km도 안 나가는 말이 500km대 나가는 말 옆에서 몸싸움 해가지고 지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세영으로 이번에 바꿨다. 요거는 일단 작전을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이거는 그러니까 그 문세영 기수가 아주 얕게 타잖아요. 말을 좀 얕게 그렇죠. 이렇게 타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고 뭐 복귀도 다 하고 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세영 기수를 태우면은 어떤 식으로 요런 건 이제 기수한테 맡겨놓을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잘 타줄 것으로. 복병이라면 이제 3번은 맨해튼 뮤직이 일단 기승기수 교체가 파이팅을 보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복병으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4번마 IBS 마린 요 마필을 좀 노려야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은데 조교 때 느낌은 어때요? 조교 때는 이제 상위 등급이죠. 상위 등급은 아니고 국산 4등급 뭐 동급인데 리처드 오브 뉴스라는 마필하고 뉴스테 아까 우리가 이제 그렇죠.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그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건너편 직선주로까지 아주 잘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IBS 마리는 이번에 뭐 현장에서는 뭐 거의 깜빡이 팔릴 확률이 높아요. 대가리까지 팔릴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워낙에 데뷔전에서 잘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말로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이제 6번만 메갈리오스가
당연히 두 마리가 두 마리가 이제 깜빡인데. 예, 지난번에 1200을 둘 다 또 잘 뛰었습니다. 메갈리오스도 네. 목놀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목놀림은 좋은데 이제 고개가 좀 약간 높은 단점은 또 그게 이제 있는 말이죠. 힘이 차면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 칼리오페가 엄청 센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5등급에서 대가리 팔리는 말인데 얘하고 같이 병합하는데 같이 잡고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6번마 메갈리오스하고 4번마 IBS 마린 중에 어떤 말을 대가리 놓을까 고민하다가 6을 놨어요, 결국. 아, 메갈리오스. 메갈리오스 다음에 IBS 마린을 놨어요. 일단 뭐 믿음감, 기수 믿음감에서는 김철호 기수보다는 문세영 기수가 이제 믿음감을 더 주기 때문에 거의 뭐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문세영 기수 타는 거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건 당연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좋게 본 말이 대길이에요. 그렇죠. 대길인데 두 마리가 다 좋으니 네. 다른 복병을 이제 언급하면 네. 삼복승이나 노려야 되는 건데 한 마리씩만 한번 틈새 공략할 마피를 말씀을 저는 1번만 선스타트인데 선스타트. 네, 일단은 기존에 뛰던 말들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전력이 드러난 그런 모양인데 아직 망하지 데뷔전을 안 치른 말은 얘가 과연 실전 나가서 얼마만큼 뛸지를 모른단 말이죠. 네. 근데 주행심사에서 분명히 싹수를 보였고 또 힘도 좋아요. 뒷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스타트를 웬만큼만 끊어준다면 또 이번 경주가 1200m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선에 나서는 말들의 한 3, 4위권 뭐 하다못해 4, 5위권 정도만 따라간다고 해도 뒷심발이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국산 5등급 순발력이 굉장히 빠른 환해장성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그 순발력 좋은 마필과 병합을 해서도 밀리지 않았고 발놀림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마 선스타트 요 마필을 복병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번마 머니블레이드 요 마필. 로드위너가 이제 예산 4등급인데요. 같이 잡고 대등한 탄력을 보였는데 계속 종반으로 갈수록 요 말은 걸음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머니블레이드가. 그리고 국산 4등급에 광야불기둥하고 병합하면서도 대등하게 같이 가다가 또 종반 걸음에선 얘가 앞서요. 그래서 지금 1200을 출전한 부분에서 저는 2번마 머니블레이드가 종반 탄력이 좋기 때문에 막판에 한번 역습을 시도한다면 만약 4번 IBS 마린이나 6번 메갈리오스 요 마필들이 좀 더 경합상으로 뭐 좀 힘겨루기를 한다 그러면은 역전까지도 한번 모색해 볼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병으로는 김영균 의원 1번 선스타트, 저는 2번 머니블레이드 인코스 두 마리를 언급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4번만 IBS 마린이나 6번만 메갈리오스가 현장 컨디션까지 모두 좋다면 복병 세력은 삼복승으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만약에 두 마리 중에 하나가 좀 덜덜하다 그러면 복승까지도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는 마필로 두 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노트를 해 두세요. 복병. 여기 7경주가 네. 지금 4번마 IBS 마린, 네. 6번마 메갈리오스 요런 이제 깜빡이란 말이에요. 깜빡이죠. 근데 지난주에 경마를 보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통틀어서 깜빡이 몇 번 들어온지 아세요? 저는 안 세봤는데. 거의 한 번도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제주 경마에서 들어왔어요. 네. 근데 서울하고 부산 경마에서는 깜빡이를 보질 못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최저 배당에 위험하게 목숨 걸 필요는 배당하기보다는 없죠. 네. 좀 돈을 좀 쪼개서 이제 배당 좋은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7경주 인기마 2강에 복병마 두 필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8경주입니다. 1300m 레이스입니다.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김재민의 승부 경주예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4번마 액톤 신화하고 8번마 끌어주는 손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저는 이 두 마리 다 센 말로 안 봐요. 물론 8번만 끌어주는 손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이제 대상 경주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 경주 나가서 출발할 때 진로가 좀 막혔다. 그렇습니다. 요 부분을 감안하면 끌어주는 손, 요 마필은 조금 더 점수를 줄 수도 있는데 4번만 액톤신화는 저는 일단 꺾고 승부를 볼 경주예요. 그래서 4번만 액톤신화만 꺾어도 일단은 뭐 기본 배당은 보장을 받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조교 때 좀 변화를 많이 보였던 마필 쪽으로 주력을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위로 봤던 마필들을 뭐 보험 처리, 본전 방어 정도 선택을 할 예정이에요. 아주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투자 가치 면에서 매력을 좀 느끼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이 돼서 8경주를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경주입니다. 1200m. 이게 이제 14마리 경주죠? 그렇습니다. 14마리 대상 경주라서. 예, 대상 경주라서. 과천시장배 대상.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 지금 이제 14마리 1200인데 네.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 대상 경주에서 보통 선행 가서 이기는 마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선행마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점수를 어느 마필에 주느냐 1200인데 네. 고민은 돼요. 지난번 경기 도지사배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6번마 초인마가 그래도 네.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번에도 훈련 때 안쪽에 1번마 횡웅골이라는 마필 네. 1번에 자리하고 있는 횡웅골하고 같이 붙였는데 순발력이 빠른 횡웅골을 압도하는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네. 6번마 초인마는 이번에도 충분히 네. 연속으로 대상경주 우승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14번만 2000쌀이 사실 전개로는 좀 불리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빅투아르 기수나 안토니오 기수가 예. 제가 봤을 때는 외곽 번호에서 이렇게 뭐 14마리 뛰어가지고 외곽 14번을 자리하면 예. 자리 못 잡습니다. 외곽 뱅뱅뱅뱅뱅 돌아요. 아니 저는 네. 지금 선행마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예. 그러면 선두권이 무너지면 올라오려면 그래도 추임력에서는 추임력에서는 뭐 제일 좋죠. 2000쌀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경기도지사배에서는 물론 이제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에 서륙이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4번마 2000쌀을 뺄 수는 없다. 물론 6번마 초인마도 세게 본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는 마필 뭐예요? 저는 이제 4번마 원더풀 잭팟입니다. 요것도 지금 걸음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선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마필 자체가 뭐 모래 맞아도 자기 걸음은 다 띄워주는 그런 말이고 이번에 인본 챔프라고 하는 국산 4등급말하고 실전 같은 그런 강한 병업을 했는데 스피드나 주폭이 괜찮습니다. 여기 경쟁력이 있어요. 상대가 아주 뭐 강한 상대들이 많이 나왔지만 4번마 원더풀 잭팟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배당으로 네. 7번마 오케이 퀸. 오케이 퀸. 이것도 뛰면서 계속 지금 걸음이 더 좋아지고 그렇죠.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또 뭐 지금 뭐 단 한 번도 지금 입상 실패를 안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뭐 타 마필에게 밀리지 않은 선취입을 다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7번 오케이 퀸도 여기서는 전개 작전 구사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느냐. 왜냐면 이제 2000쌀은 깡바닥에서 찍어야 되는 부담감이 사실 꼴찌로 있거든요. 가야 돼요. 네. 꼴찌로 가다가 이제 추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두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자력으로 이기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런 상황이기 레이스가 때문에 빠르게 또 전개가 될 때. 어떤 면에서 오케이 퀸은 2000쌀보다는 훨씬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원더풀 잭팟도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인마, 요마필이 이제 역시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기 때문에 선행마군에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마필들한테 조금 더 기대치를
이제 높게 평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경지면 오후 4시 반이거든요. 그렇죠. 출발 시간이. 네. 그러면 주로 컨디션하고 조금 또 대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컨디션이 이제 요즘 보면 조금 그 오전 다르고 네. 또 오후 다르고 또 거의 이제 저녁 가까이 되면서 또 다르고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 지금 1200에 어쨌든 선행은 한 마리일 거 아니에요. 경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네. 한 마리가 독주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마리가 독주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압박이 너무 심해서 예. 이제 뭐 혼자 아예 그냥 뭐 네. 아예 독주를 하면 모르는데 여기에서 아예 독주하게끔 그냥 놔두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까요? 경주 편성이. 우리가 이제 경합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던 경주들에서 경합 의외로, 안 하고 그렇죠. 그냥 혼자 수월하게 나가는 경우도 최근 경주에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그래서 야 이번 경주는 선두권 경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사이 거르들 놈들을 승부로 때렸는데 전혀 경합 안 하고 그냥 혼자 툭 튀어나와. 그렇죠. 여기서 뭐 뺑돌아. 의외로 또 어느 녀석이 그냥 톡 튀어나와가지고 가장 앞에 쓸 수도 있는 경주죠. 근데 워낙에 여기 나온 말들 한 3분의 1 정도가 선행이 굉장히 빠른 말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놈이 선행 간다라는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외곽에 뭐 12번 글로벌 라인도 빠르고 그 옆에 11번 라온 앨리스도 엄청 빠르고 뭐 9번만 신의 명령도 굉장히 빠르고 안쪽에 1번 횡운골도 빠른데 과연 어떤 놈이 그렇게 톡 튀어나가서 맨 앞을 장악을 할 것이냐 그것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구경주는 말이죠. 어쨌든 대상경주라 이 박진감 넘치는 경주 결과는 기대가 되는데 네. 실제 막건 사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이기 때문에 너무 이 맞추는 것에 몰입해가지고 무리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우예요. 분산 배팅이죠. 예. 분산 배팅. 그래서 요 구경주는 실전 배팅보다는 관전에 좀 더 포인트를 두자. 예,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요 부분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14마리 아주 그 박진감 넘치는 대상 경주를 또 오랜만에 봐요. 오랜만에 봐요. 최근 들어서 대상 경주가 일반 경주보다 더 재미없는 편성이 계속 많았는데 네. 14마리 꽉 찬 데다가 이렇게 난타전 경주는 정말 좀 오랜만에 그러니까 대상 경주 다운 대상 경주. 그렇죠. 네, 이런 경주가 좀 많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어느 마필이 우승할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는 6번마 초인마 쪽에 그래도 조금 더 기대감이 높다.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7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 12마리 게이트 꽉 채운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가 이제 김영균 위원 예고 승부 두 번째 경주예요. 그래서 설명을 김영균 위원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10경주가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현장에서도 그렇지만은 강력한 또 충마도 있어요. 대상 경주만 골랐었고 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이철경 기수가 좀 아쉬움을 남겼던 3번마 특별스타를 이번엔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현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인기마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축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붙여서 한구라가 되는 말은 인기권의 마필보다는 저는 이 복병권의 마필 두 마필을 좀 강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3번마 특별스타는 세게 봅니다. 세게 보는데 다른 이제 도전 세력 가운데 인기마들은 싹 저는 걷어내고 삭제하고 싹 걷어내고 최소한 인기순위 6위권 밑에 있는 말들 가운데 변화를 보인 말 그리고 자력 입상이 가능한 말 그러한 말을 두 마리 정도만 현장에서 3번마 특별스타에 붙여서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두 마리 정도로 압축해서. 네, 그렇죠.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10경주 1700m 레이스예요. 3번마 특별스타가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기승 기수를 교체했기 때문에 안정감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새벽 조기 시에 변화가 많았던 두 마리 정도를 강하게 노리는 김영균 위원 승부경주입니다. 지금 이제 후반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10경주. 만약에 이제 앞에 좀 손해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기서 역전의 기회를 한번 모색을 해볼 수 있겠고, 만약에 요 앞에까지 좀 든든하게 채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한구라를 위해서 조금 더 부릴 수 있는. 네, 그렇게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1경주입니다. 1800m 레이스죠. 1등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이죠. 서울 경마장에서는 1등급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결과는 그렇게 됐죠. 네. 요번에 거기에 합류할 수 있는 마필이 한 필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근데 요 마필까지 지난주에 나왔으면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3번마 돌콩이죠. 예. 네. 청담도끼를 이겼던 말인데. 이겼던 마필이죠. 거기다가 뉴시타델도 이겼고. 지금 뭐 바로 직전 경주에서는 뉴시타델을 이겼고 그 직전에서는 바로 청담도끼를 이겼던 말입니다. 네. 굉장히 센 말이고. 오마신을 이겼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서울 경마장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 가운데 딱 이렇게 3두. 네. 뉴시타델, 돌콩, 청담도끼. 예. 그렇게 3두가 이제 앞으로 아마 내년까지는 그렇게 3두가 거의 평정을 할 겁니다. 예. 그랑프리를 한번 이제 도전해 보겠죠. 그렇죠. 클린업 조이가 지는 해라면 얘들은 이제 떠오르는 해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돌콩은 이 편성에서는 뭐 인정을 하고 상대방을 찾아야 되는 경주가 아니라 얼마큼 이기느냐 이제 그게 좀 관심권이죠. 근데 뭐 이길 만큼만 이기겠죠. 근데 무리하겠습니까? 뭐 요즘은 레이팅 점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너무 거- 많이 이기면 1등급인데 뭔 상관이 있겠어. 아 그래도 하긴 그렇죠. 근데 착차에 우주하고 따라서 관계 있으니까. 착차에 따라서 레이팅 점수를 좀 더 그렇죠. 매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담 중량하고 관계가 예, 있죠. 그래서 뭐 진짜 여유 있게 10마시를 이길 수 네. 있다고 해도 10마시 이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도 한 3, 4마시만 이기고 아, 와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다음에 또 핸디캡 경주에서 부중의 이점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네. 같아요. 상대방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뭐가 좀 나아 보여요? 그래도 이제 뭐 구호마 흥룡이 아직은 좀 싱싱한 말이라 네. 예, 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저는 요번에 그렇게 활기를 좋게는 안 봐가지고 네. 흥룡도 이게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좀 표시가 나는 말이거든요. 좀 표가 나죠. 표가 나요. 좋을 때 반짝반짝하고 때깔이 벌써 때깔이 틀려요. 근데 요번에 그렇게 좋게를 안 봐가지고 대안을 좀 찾고 싶은데 1번마 찬마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참마죠. 대한마는. 요것도 이제 외산 1등급 말하고 병합을 계속했잖아요. 어나더 스마트원이라는 마피라고 병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백이 있었던 말이죠. 네, 어나더 그렇죠. 스마트. 아니 승급전에 나서는 말이죠. 어나더 스마트원. 그렇죠. 예. 네. 근데 요게 이제 최범영 기수가 기승을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이어서. 최근 들어서는 좀 결정타 부족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좀 훈련 상태는 분명히 직전 이상으로 더 좋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번 돌콩은 뭐 이기기 어렵겠지만 다른 마필들과의 한판 승부는 해볼 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5kg 감량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뭐한 마리 더 보면 이제 4번마 테마 등급. 네. 3.5kg 감량에 전개를 풀어가는 과정이 테마 등급은 뭐 앞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상으로 1800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흥룡의 처리 문제예요. 100kg 팔리는 말을 무조건 자르려고 시작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현장에 잘 살펴봐야죠. 네. 일단.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컨디션을 그렇게 좋게는 안 봐가지고 대안을 좀 찾고 싶어서 1번마 찬마나 4번마 테마 등급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12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김재민 승부경주 이렇게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번 경주도 전개 상황에 대한 변수가 좀 고려돼야 될 편성이에요. 1200m에서 과연 어떤 마필이 먼저 선행을 장악하느냐.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어느 마필이냐.
3번 막 켄터키 연인. 요 마필은 이제 선취입을 겸비한 마필인데 게이트 조건이 좋죠. 지난번에 9번 게이트, 요번에 3번 게이트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부담 중량은 2.5kg가 늘었습니다만은 지금 요 마필이 3세 앞말인데 2.5kg이 늘어서 53.5면요. 마량 기준으로 봤을 때 경주력을 발휘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번 막 켄터키 연인을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는데 이 상대 마필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서 저는 주목을 좀 덜 받는 마필들 중에서 전개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마필들 그리고 새벽조교시 변화가 좀 많았던 배당마를 노리는 승부경주예요. 인기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배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환수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마필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주력과 방어 아니면 주력으로 한 60% 때리고 두 방 정도 방어 보험 처리를 요 정도로 한다면 마지막 경주에서도 아주 희열을 느끼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꼭 적중을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승부 경주 미리 예고를 2경주씩 드렸고 마지막 경주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어요. 월말 경주기 때문에 뭐 마방의 상금 작전, 경주 애적인 요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준비 과정에서 충실했던 마필들 그리고 변화를 좀 배웠던 마필들이 준비가 안 되면 가서 깨지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이 운동을 제대로 다 말들이 운동을 해놓은 상태에서 성적이 나와야지 그런 운동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도 저희도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마라고 그러는데 세마. 김영균 위원하고 김재민하고 또 오늘 목요일 날 둘이 또 등산까지 하면서 자체 세마를 좀 하고 왔어요. 힐링을 좀 하고 왔습니다. 머리를 좀 맑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조교 관찰도 열심히 하면서 저희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일요경주에서 또 인사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